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어제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훌쩍 넘는 전후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高市早苗でござい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そして、雪の時期の選挙になってしまって、そんな中で、お寒い中また雪道を歩いて投票に行ってくださった多くの皆様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자, 오늘 월요일 정치다문은 일본 선거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전후 최대 압승은 오롯이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의 개인기, 인기 열풍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같이 보시죠. 유세를 하는 쇼츠의 조회수가, 자, 그렇죠. 이 보이시죠? 1억 6천 회가 넘었고요. 인기가 정말 대단했대요. 그리고 특히 여기요. 유세 도중에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손에 테이핑을 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병인데 이 지병이 증세가 도져가지고 손에 테이핑을 한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 보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버랩 된다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총선 기간에 강행군을 펼친 이 거리 길이만 하더라도 10,000km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강행군을 펼쳤고 또 워낙 지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평균 지지율이 6, 70%에 또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지지율하면 80%에서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를 하는 현장마다 요즘엔 사실 SNS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 그렇게 사람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5,000명 이상의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를 얘기하면 2012년 4.11 총선이 있었고 이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유세 중에 과도한 악수 요청으로 인해서 오른손 통증이 상당히 심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테이핑을 하고 유세 현장을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 악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말이지 이야말로 투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예.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있다면 선거에서 다 승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정현 변호사님. 네. 다카이치 전 총리 쇄신의 느낌을 연출해서 압승을 이끌었다라는 일본 언론들 분석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자민당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데 보수층뿐만이 아니고 무당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전후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어떤 비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국제적인 정세가 끼친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으로도 어떤 그 정치 지형에 따른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로 확인했다시피 그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 대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 걱정을 하면서 그게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이번에 호재가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당층에서도 집권 여당 자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국 정부에 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무당층인 국민들도 많이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몰표에 가깝도록 표를 던져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민당이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한 어떤 중의원 해산이 정말 성공적인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열풍 얘기부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이 중의원 해산을 결단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최고의 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이 손에 테이핑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이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소질 있지 않습니까? 오 대변인, 네. 손이 아픈데 저 드럼은 어떻게 쳤느냐. 이게 야당의 공격이었대요. 네. 그런데 야당이 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역대급 참패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첫 여성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마음을 산 뒤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중의원, 참의원에서 전부 3분의 2씩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서 이제 중의원은 3분의 2 이상이 됐지만 참의원, 상원격은 여전히 여야됩니다. 우리 선거가 2027년인가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그런 현실은 아니다. 불과 1년 전에 이시바 총리 때 자민당이 참패를 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을 또 이뤄냈는데 또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은 막아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종합적인 상황,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명확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도 지금은 이제 군사 강국입니다.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서 동북아시아 평화 전체를 위협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몸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드럼 치고 하는 건 좋은데 아니 실체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거 비난하면서 선동하고 단식하고 그랬던 분이 다카이 총리 만나서 저분은 군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못 하시죠? 그런 얘기 한다고 누가 국내에서 여야가 뭐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말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